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서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알령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알령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제 해제된다 하면서. 근데 그 연원을 따져보면 한알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전 박근혜 정부 때 이 한반도에 그 사드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하면서 이 미국 무기인 사드를 중국의 턱 밑에 갖다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그때도 이제 시진핑 정부였는데 이 알게 모르게 이제 한국 한류를 금지한다는 그런 발표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부 통신망이랄까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문서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관시나 이런 인맥을 통해서 아름아름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류를 금지한다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한국의 화장품이나 한국의 뭐 현대차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그 당시 LG전자는 그때 스마트폰 할 때니까요. 그런 제품들을 소비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소비가 뚝 줄었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 이제 그 K-팝 가수들의 이제 중국 공연이나 이런 것도 모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한알령이 우리 중국 내에서 인기 있던 한류가 하루아침에 그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사건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게 거의 한 벌써 몇 년입니까? 2017년 정도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꽤 됐죠. 한 벌써 2024년 5년이니까 거의 한 7년 8년쯤 돼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뭐 게임이나 뭐 영화나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가끔 2022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두 편 정도 중국에서 이제 게임 판호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이 한국 드라마를 한번 그 안의성 TV에서 한번 틀어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한알령이 해제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 실감되지 않은 정도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한알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이 단체 관광객,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객을 금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몇 년 있다가 풀리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이 안 왔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찾는 그 중국인들은 대부분 다 개인 자격으로 개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중국 내에서 그 현지 로케이션도 못하고 현지에서 아예 이 상영이나 TV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 한국 K-팝 가수들의 대규모 공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중국 시장 자체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이 연예기획사들도 중국 공연을 아예 그냥 접어버리고 중국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외로 나가는 거죠. 최근 들어서 화장품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중국에다 대규모 투자를 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엔솔 같은 이제 LC 생활건강이죠. 그런 회사들은 그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돈은 투자됐고 그 투자한 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이 묶여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그 중국 쪽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이런 다른 시장을 좀 뚫어보느라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그 한류 바람이 아주 제대로 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 쪽이나 유럽이나 이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한류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서의 성장은 곧바로 남미, 중남미 쪽으로도 이런 한류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되었죠. 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그 방한한 중국 관광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자격의 방문이기 때문에 이 좀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은 그 관광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보다는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관광객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제주도 지역에서 쉽게 중국말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무비자로 해주는 데다가
이 여행을 와서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이제 중국인들도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본토로 뭐 불법 이민자가 돼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많고, 제주도가 일종의 또 어떻게 그런 통로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긴 한데, 하여튼 이 중국인들, 특히 이제 그 개인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그나마 이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있고 중국 내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는 소비가 예전에 1인당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죠. 그리고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씀씀이도 괜찮고, 우리나라 여행지에서 이런 중국인들이 돈 쓰는 거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봐도 놀랄 정도로 싹쓸이하는 그런 소비를 많이 해가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그 보따리상도 있긴 하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우리 방한 한 관광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변하긴 하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 판호가 이제 처음에 2020년에는 한 개, 2021년에 또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내주고, 2023년에 또 그 게임 판호가 좀 신청한 기업들이 좀 있어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신청한 2020년, 21년, 22년, 2023년까지 이렇게 2022년까지죠. 이렇게 그 신청을 했던 기업들은 그렇게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임들이 중국에 런칭을 했을 때 별달리 이렇게 그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24년 들어서 판호를 본격적으로 좀 게임 판호를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이 게임 판호를 막았던 것들은 이 중국의 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왜냐면 그러니까 2016년 뭐 17년 이럴 때 우리나라 그 게임들이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중국인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게임들을, 그 수준 높은 게임들을 접하면서 진짜 놀라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에 중국 내에서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들은 그나마 중국 내에서 좀 부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즐기면서 중국인들이 이 한국 게임 수준이 높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됐고, 그 이후에 한알령 때문에 게임 판호가 안 나오면서 그 사이에 이제 중국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좀 성장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2021년까지 뭐 중국의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뭐 그래픽이나 스크롤 같은 것들을 카피하는 수준이고, 이 게임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게임을 만드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죠. 우리나라 게임들은 그러한 오랫동안 게임 개발하는 업력이 쌓이면서 그런 게임을 개발할 때의 스토리와 또 그런 그러니까 철학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뭐 철학이나 이런 스토리보다는 단순히 한국 게임을 카피하는, 그래서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을 즐기던 그런 중국인들이 과연 나중에 이제 오리지널 게임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네, 그들도 역시나 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요번에 NC소프트가 리니지 2M을 이 판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올해 1분기 중에 중국 시장에서 런칭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중국 시장에 큰 센세이션을 줄 겁니다. 중국 게이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용했던 리니지 라이크류의 게임들하고 아류작이죠, 카피작, 그리고 오리지널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이 승리여진 니케, 이것도 공정히 히트를 친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이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PC 버전도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검증이 된 게임이고요. 이런 대형사들의 대형 게임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 게임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개발 능력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게임 판호를 내주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시간을 갖게 해준 거죠. 그리고 2020년이나 21년, 22년에서 게임 판호 1개, 2개씩을 한국 걸 내줬는데, 그게 들어와서 중국 내에서 중국 게임 업체들과 경쟁해서 뭐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중국 게임 업체들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중국 관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오판이죠. 그때 진출한 게임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검증받은 게임도 아니고 중소형 게임사들이 판로를 찾아서 중국에다가 이제 한번 찔러본 건데 그냥 판로를 받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게임들은 별로 그렇게 중국 내에서 흥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시프트업의 승리해준 니케나 엔소프트의 리니지 2M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 이 상반기 중에 이 게임들이 승인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런칭을 했을 때 어떤 성적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이 K-팝 아티스트들의 이제 이런 연예 기획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그 SM이니 뭐 JYP니 YGM 더니 뭐 이런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그 중국 내에서 이전에 2017년이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한알령 전만 해도 매년 중국을 월드 투어의 한 곳으로 지정하면서 실제로 대규모 콘서트를 하고 콘서트를 통해서 한 300억 정도까지도 시장 내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던 그런 이 그러니까 기업들 연예 기획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알령 때문에 그러한 수익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이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이 한 명 한 명이 그 중국의 이제 광고에 이제 진출하면서 광고 한번 찍으면 이게 몇십억이에요. 대형 스타 같으면 100억도 법니다. 우리나라랑 광고 시장 사이즈가 한 5배, 6배 차이 납니다. 물론 인구수는 우리의 한 20몇 배지만 이 광고 시장 규모는 한 5배, 6배 정도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한알령이 해제되면 우리 이런 K-팝 연예기획사들은 돈 벌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일 바라는 쪽이기도 하죠. 자, 요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동계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이 경기 때문에 이 중국을 찾았고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의정서열 2위죠. 의정서열 2위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고위급이 만난 걸로 물론 이제 그 에이펙에서 우리 윤석열 하고 이제 만나긴 했죠 시진핑이. 근데 이런 어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그 국가직의 이제 사람들이 만났고 시진핑에게 정식으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그 배후에는 다양한 뭐 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고 이러한 관세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철광과 알루미늄 같은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25%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철강을 수출할 때 쿼터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 이제 일정 수량만 수출을 하는 정도로 해서 쿼터를 받으면서 이제 관세를 면제받았었는데 그 쿼터제도 이제 그냥 트럼프는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미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연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대를 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확실한 당근을 주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한알령 해제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한알령 해제라는 건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런 국민들의 이제 수준 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이 그 한알령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준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8월 달인가요? 경주 에이펙 2025 에이펙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겠다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7년 정도 만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방한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박근혜 때 사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보수단체들이 나서서 막 환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정부도 대표적인 혐중론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보수가 좀 웃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예전에는 쌍손 들어서 시진핑을 이제 환영을 했는데 요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근데 이게 좀 그 경주 지역에서 이게 TK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에이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괜히 방한했다가 또 나쁜 일을 당하면 또 이게 또 서로 양국 간에 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게 자 지금 보면 한한령 해제라는 게 우리나라 이 증시에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엔터주에서 하이브나 SM, YG, 뭐 JYP 엔터나 또 큐브 엔터 이런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컨텐츠주에서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은 이미 한한령 기간 동안 만들었던 걸 검은 시장을 통해서 중국에 아름아름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들 업체들이 그 사이에 한한령 사이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그냥 중국에다가 던져주면 중국의 방송사들이 받아서 그걸 돌리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수입하는 거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의 그 수익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이미 개발비를 다 뽑은 이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서 먼지 털어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중국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주들 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대표적으로 아웃바운드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찾으면 이제 인바운드로 여행 상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이런 업체들, 시프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이 중국 판호를 받으면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런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장품주 이게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게 중국에다가 대규모 투자한 상태에서 한한령이 나와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었는데 대안으로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시장이나 다른 해외 시장에다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나름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한한령을 하더라도 보따리상들이 부지런히 오가면서 한국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상류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의 백인들, 뭐 샤넬이니 이런 백인들이 만든 화장품은 백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것이라 우리 동양인 피부에 안 맞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 화장품들이 일본 화장품과 함께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가 중산층이나 그 이하 중국인들에게도 일반 서민들에게도 많이 퍼지면 화장품주는 다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들은 중국의 백화점에서 팔리는 백화점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글로벌 텍스프리나 형지엘리트 그다음에 PN풍년, 이마트, 뭐 SAMG, 엔터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글로벌 텍스프리도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는 우리 증시 전체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를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고위직을 통해서 중국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 이제 좀 화 풀어라 하고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일 겁니다. 이 방한하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한국 상품을 소비해도 되나 보다 하고 또 소비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한류 바람이 엄청 불 겁니다. 이건 뭐 예상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